지난 10월 11일 가정으로 첫 입양되던 날 제작진은 오늘의 주인공 가온이를 만났습니다. 가온이 집에 왔다. 조금만 기다려. 얘 토했다. 얘 토했다. 그러네. 집에 가서 닦아야 되겠다. 먼 길 오느라 많이 지쳤을 가온이. 지원아, 가온이 왔어. 입양 첫날, 과연 가온이는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음에 들어 할까요? 이 친구가 오늘의 주인공 가온입니다. 가온이 안녕. 그런데 케이지에서 나오지 못하는 녀석, 많이 긴장한 것 같죠? 가온이 힘들 거야. 조금만 기다려줘, 아빠. 너무 긴장한 탓일까요? 침까지 흘려가며 녀석은 케이지 밖으로 한 발짝도 나서지 못하는데요. 낯설어. 여기가 어딜까? 엄마네 집에 해줘. 낯설어. 괜찮아. 나오세요. 나와봐. 자, 나올 수 있겠어? 그렇게 버티고 있는 녀석을 보호자 소연 씨가 가까스로 끌어내 봅니다. 아유, 우리 가온이 꼬리가 안으로 바싹 말린 걸 보니 잔뜩 겁먹었나 보네요. 낯설어. 그렇게 내내 안절부절, 어쩔 줄 몰라 하는 가온이는 급기야 보호자의 손길마저 거부합니다. 아이가 보니까 엄청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겁을 많이 내는 것 같기도 하고 좀 걱정은 되더라고요. 네, 적응은 잘 할 수 있을지. 그렇다면 이 집의 말티즈들이랑은 잘 지낼 수 있을까요? 무서워. 후다닥 달려드는 녀석들 앞에서 바로 얼어버리는 가온이. 가온이 지금 떨고 있니? 가온아, 나와볼래? 문제는 그뿐만이 아닙니다. 녀석은 방구석에 콕 박혀 방 밖으로는 나오질 않았는데요. 더욱 이상한 건 방에서도 꼭 배변판 위에만 있다는 겁니다. 가온아, 거기 뭐 있니? 지금 여기가 내가 있어야 될 것인지 너무 낯선 환경이라 그래서 지금 더 어리둥절하고 겁내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렇게 구석에 있는 배변판 위에서 꼬박 밤을 지새운 가온이. 결국 보다 못한 보호자가 잠이라도 편히 잘 수 있도록 배변판 대신에 그곳에 잠자리를 마련해 줍니다. 며칠 후 다시 찾은 가온이네. 그런데 춤이 저기에서 안 움직이더라고요. 예? 아직도요? 며칠째 대소변도 보지 않은 채 구석에서 꼼짝을 안 한다는 녀석. 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가온아, 기운이 없어? 너무 반응이 없으니까 조금 걱정스러워요. 본인도 좀 이렇게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눈을 못 뜨고 있어 지금. 어떡해. 그런데 잠시 후 너 웬일로 나왔냐? 엄마 가온이 나왔어요. 이거 봐. 동네 사람들 이것 좀 봐요. 몸을 일으켜 세워 발을 내딛더니 물을 마시기 시작하는 가온이. 그런데 이마저도 허겁지겁. 그리곤 재빨리 지정석으로 돌아가는데요. 화장실도 가고 싶어 할 것 같은데. 소연 씨는 이런 가온이가 너무 안쓰럽습니다. 왜 비글이 굉장히 발랄하고 활동이 많은 애인데 그거를 지금 못하고 있는 게 좀 안타까워요. 그렇죠. 자고로 비글이라 하면 3대 악마견의 명성답게 사고도 좀 쳐주고 에너지가 넘쳐야 하는 법이죠. 이렇게. 그런데 며칠째 꼼짝 않고 쭉 처져 있는 가온이. 가온아, 우리 엄마 집 구경 좀 한번 해볼까? 엄마 집 구경? 엄마 집 구경 한번 해보자. 응? 혹시 낯선 환경 때문일까요?
보호자는 직접 안아서 거실로 나와보는데요. 그런데 꼬리가 안으로 완전 넣어요. 아이고 우리 가온이 또 겁먹었니? 꼬리가 잔뜩 말린 채로 소파 위에서 안절부절을 못합니다. 여기가 높지 않은데 잘 못 내려오는 것 같아. 낯설어? 여기도 한번 가봐. 어딜 가라고요? 여기야, 여기로 오라고. 컴온, 가온이 컴온. 엄청 떨어요. 네. 많이 떨고 있어요. 낯선 환경이다 보니까 잠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그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다 보니까 좀 걱정은 되더라고요. 특이한 것보다는 이제 사연을 아니까 이해가 되는 거죠. 대체 가온이에겐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제작진은 가온이의 사연을 듣기 위해 가온이가 가정 입양되기 전까지 머물렀던 장소를 찾아갔습니다. 여기 사람이 살긴 살아요? 개가 보인다. 개가 보이는데요? 와우! 여긴 어디죠? 가온이가 대체 몇 마리인가요? 여기도 가온이, 저기도 가온이. 비글들 총 출동인가요? 어서 오세요. 네. 전부 다 비글들이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비글들만 있습니다. 공기 좋은 산속에 위치한 이곳은 전국 각지에서 안락사 위기에 처한 장애견이나 유기견 비글들을 구조해서 보호해주는 기관인데요. 다들 상처받은 경험이 있지만 비글답게 여전히 에너지가 넘칩니다. 그래. 호기심도 1등이에요. 애들이 사람한테 관심이 많네요. 놀면 안 돼. 얘들아, 아니야. 이렇게 사람 보는 거 아니야. 견종 중에서 아마 그 호기심이 가장 아마 왕성한 거는 비글일 거예요. 아이고야. 이곳에서 2달 정도 지냈다는 가온이. 그런데 가온이는 다른 비글들과는 많이 달랐다고 합니다. 다른 개들과 어울리지 않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고요. 눈도 마주치지도 않고 제가 다가갔을 때 도망만 다니고 항상 구석에만 있었습니다. 활발한 다른 비글들과는 달리 소심하고 두려움이 많아 잘 어울리지 못했다는 가온이. 무리를 지어 노는 비글들과 떨어져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대체 가온이에겐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요? 모 지방대학교 이제 실험실에서 있다가 구조된 아이입니다. 실험실요? 비글이 이제 동물 실험에 쓰이는 포유류 중에서 가장 이제 좀 대표적인 동물인데요. 사람이 장기하고 가장 이제 좀 비슷하기 때문에 주로 이제 독성 실험이라든지 또는 뭐 척추, 이제 임플란트 시술이라든지 이런 실험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견종입니다. 동물 실험에 사용되는 강아지 중 무려 94%가 비글 견종이라는데요. 태어나서부터 오로지 실험 대상으로만 살아가는 이들을 실험 비글이라 부릅니다. 1년 동안 매일 농약을 투여해 독성 변화를 살피는 농약 독성 실험부터 소화제 등의 신약품이나 샴푸 등의 화학 제품 유해성 실험에도 사용되는 비글. 심지어 의과대학의 수술 실습용으로도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비글일까요? 비글이 동물 실험에 가장 많이 쓰이는 이유는 사람을 잘 따르고 또 사람을 좀 이렇게 용서하는 어떤 그런 좀 특성이 있습니다. 학대를 당하거나 뭐 맞거나 뭐 아까 실험을 당해도 뭐 여전히 그 사람한테 원망하지 않고 꼬리를 치고 이렇게 당기고 또 따르는 그런 습성이 다른 견종보다 좀 탁월합니다. 온순하고 착하다는 장점이 동물 실험체로 쓰는 이유가 된 셈이네요. 더욱 충격적인 건 평생 실험대에서 고통받은 비글의 삶은 보통 안락사로 종지부를 찍게 된다는 것입니다. 동물 실험 기관들은 실제로 그 동물 실험에 대한 과정이나 동물 실험에 대한 자체부터 일단 바깥으로 알리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든 일종의 비난을 또 받게 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렇다면 참혹한 실험실에서 가온이는 어떻게 구조된 걸까요? 연구실에서 태어난 여러 실험견들 중에 한 마리였던 비글 가온이. 그곳에서 가온이는 5년 동안 끊임없이 실험견을 생산해야 했던 모견이었죠. 새끼를 낳자마자 차디찬 실험실로 보내야만 했던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생산 능력을 상실한 이후에도 의약품 실험용으로 살아야 했는데요. 그렇게 실험용으로 쓰임을 다한 후 안락사 직전 한 동물보호단체에 의해 구조된 가온이. 하지만 난생 처음 마주하는 실험실 바깥 세상. 처음 밟아본 땅에서 어색하게 걷는 가온이의 모습은 보는 이들을 안타깝게 했습니다. 그리고 태어나 처음으로 가족이 생긴 가온이. 사실 실험견들은 입양되기가 정말 어렵다는데요. 물론 소연 씨 부부도 걱정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편견 조금 있었어요. 왜냐면 동물 키우는 데서 있던 게 아니고 실험을 했던 강아지니까 아무래도 뭐 질병이라든가 이런 게 더 많지 않을까. 5년간 실험실에만 있던 가온이. 안녕하세요. 보호자의 걱정대로 건강상에 아무런 문제는 없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가온이, 잘 나오더라. 가온이 이리 나와보세요. 이리 나와봐요. 가온 나와봐. 혹시 과거의 기억 때문일까요? 이번에도 케이지에서 쉽게 나오질 못합니다. 케이지에서 잘 안 나와. 네. 맨날 갇혀만 있던 애라서. 이리 와보세요. 가온이 나와봐. 이리 나오세요. 괜찮아요. 무서웠어. 이리 와. 저리 가보자. 아이고. 가온이. 아이고, 잔뜩 겁에 질린 듯 불안한 표정으로 침까지 흘리는 가온이. 그나저나 건강엔 이상이 없어야 할 텐데요. 하나, 둘, 셋. 으쌰. 가온이 잠깐해. 뒤로. 선생님 보통 아들들이 이렇게 가만히 있어요? 아니야. 아니 발버둥쳐요. 워낙에 이런 복종 자세를 많이 하다 보니까 좀 다른 강아지들에 비해서 많이 얌전한 편인 것 같긴 해요. 병원에서 진료 한번 보려면 이렇게 발버둥 치는 게 일반적인데요. 잠깐만 달래주세요. 하지만 검사대에 눕혀 몸을 이리저리 해도 그저 가만히 있는 가온이. 대체 얼마나 수없이 이 같은 경험을 해왔던 걸까요? 놀랐어. 괜찮아. 그렇게 검사 내내 가온이는 불안한 눈빛만 할 뿐 단 한 번을 짓지 않았습니다. 끝. 주사 바늘은 또 얼마나 수없이 맞아왔던 건지. 괜찮아. 거의 됐네. 아무리 발버둥 쳐도 벗어날 수 없다는 걸 지난 5년 동안 실험 비글로 살며 학습되어 온 듯 이번에도 그저 꾹 참는 가온이의 모습이 너무도 안쓰러웠습니다. 아팠어. 만약에 얘가 실험견이 아니고 정상적인 애라면 그렇게 검사받는 거나 이런 거에 편하게 있진 않았을 거야. 그래서 더더욱 불쌍하고 안쓰럽고. 가온이 이 검사 결과 나왔거든요. 혈액 검사상에서 보시면은 조금 빈혈 수치가 있는데, 네, 그게 뭐 크게 걱정하실 정도는 아니고 건강 상태가 전반적으로 양호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건강하대. 엄마 잘 먹으면 되겠다. 응? 건강상 큰 문제가 있을지 모른다는 건 실험 비글에 대한 오해일 뿐. 아무쪼록 가온이가 건강해서 참 다행입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오자마자 또다시 배변판 위에 앉아 망부석이 된 가온이. 야, 너 취향 참 독특하다.
가온아. 이거 안 맞겠다. 가온아, 우리 어야 나갈까? 어야 한번 나가볼까? 이거 끌려 나올 거야. 아, 온종일 꿈쩍 않는 가온이와 산책을 나가려나 본데요. 이 목줄이 너무 낯설을 것 같아. 산책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게 강아지들이죠. 가온아, 이거 일어나서 이렇게 옳지. 움직이는 거야. 이렇게. 하지만 실험실에서 지내온 가온이는 산책줄도 난생 처음. 그래서일까요?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듯 발걸음 떼기를 거부합니다. 가온아, 우리 저기 가보자. 있자. 다리 들어봐. 싫어. 괜찮아. 가온아, 나와봐. 많이 저항하는데요? 싫다는데요? 어떻게? 알았어. 병원에선 얌전하더니 정작 신이 나서 해야 할 산책을 힘겨워하네요. 애들 산책 나갈 때도 막 이렇게 해요? 안 그래요? 서로 난리치죠. 지난 5년간 실험실이 전부였던 가온이에겐 세상 모든 것들이 낯설고 두렵습니다. 좋아. 그래도 막상 밖에 나오니 가온이 기분이 괜찮아 보이죠? 가온이에요. 만져봐도 돼요? 강아지가 더 무서워할 것 같은데. 그런데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자 또다시 얼음이 되어버리는 가온이. 안 물죠? 안 물어. 근데 너희들을 더 무서워해. 강아지가. 근데 가온이 마음도 몰라주고 아이들이 적극적인데요. 더 무서워해. 이럴 땐 크게 한번 짖으면 될 텐데 가온이는 어쩔 줄 몰라 합니다. 무섭대. 더 겁내서 도망간다. 결국 후다닥 자리를 피하고 마네요. 암만 생각해도 사람에 대한 신뢰가 엄청 떨어져 있는 애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 자체가 조금 겁이 나는 존재로 지금 인식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좀 안타까워요. 그냥 실험실 안에서 매번 얼마나 못하게 했을까 싶어요. 그게 이제 이렇게 몸에 배서 그런가. 온순하고 사람을 잘 따른다는 이유로 평생 실험견으로 희생해온 비글 가온이. 이제라도 평범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울 방법은 없을까요?